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이제 가을도 점점 오고 있고 또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절에는 제사 음식을 차리다 보면 우리가 평소보다 맛있는 걸 더 먹을 때가 많아지고 할 것 같아서 오늘은 밥 먹는 순서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혈당 스파이크가 무엇이길래 이런 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걸까요? 네,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섭취할 때 발생하는데요. 인슐린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부족할 때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피로, 두통, 갈증 등의 증상을 유발하면서 장기적으로 누적되게 되면 신경, 혈관, 또 장기 손상을 초래하기도 하죠.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에는 인슐린에 대한 선천적인 문제가 없는 이상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원활하게 관리가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슐린 분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암 환자에게 이런 혈당 스파이크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MD 앤더슨 암센터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의 안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IGF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의 분비인데요. 이 호르몬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성장 호르몬으로 간에서 분비돼서 세포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암 환자는 이런 경우에 암세포가 동시에 성장과 전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 호르몬 계열과 소화 계열의 암에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암 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 연구에서는 이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존율이 낮고 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 증가인데요. 높은 혈당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암 치료의 부작용을 또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높은 혈당은요, 감염 위험을 높이고 또 상처의 치유를 지연시킬 수가 있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연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먹는 순서를 어떻게 해야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채소와 단백질을 15분간 먼저 섭취합니다. 네, 다음에 후식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고요. 또 물론 통곡물도 탄수화물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식후에 당이 포함된 과일들은 적당히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맛이 나는 과일들은 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섭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리 신맛이 나더라도 기본적으로 과일은 당을 어느 정도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좀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은 섭취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정제 탄수화물은 하얀 밀가루, 또 백미, 면, 그리고 빵, 꿀같이 인공적으로 합성하거나 도정이나 정제를 한 곡류를 이야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식후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약 10분 정도 산책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잠깐의 걷기만으로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또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야채와 단백질을 먼저 먹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소화가 탄수화물보다 훨씬 천천히 되기 때문에 먼저 먹으면 이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인슐린 반응을 개선시키고 또 우리 몸이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추가로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빠르게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서 피곤해지는 반면에 반대로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인데요. 포만감과 에너지도 주면서 또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는 식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사법은 한국에서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의 저자인 박민수 박사님이 소개하면서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그 전에 일본의 전통 식사 방식인 이치주 산사이에서도 그 역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한 가지 국과 세 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식사를 의미하는데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 방식은 비슷한데 채소 먼저 섭취해서 포도당의 흡수를 천천히 하고 단백질과 지방을 두 번째로 섭취하면서 소화 시간을 길게 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건데요. 실제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한 당뇨 관련 단체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식사를 하기 전에 사과 하나를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고 바로 식사를 한 그룹에서 혈당 측정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사과를 섭취한 그룹의 실험자들이 당 성분이 있는 사과를 섭취했으니까 혈당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바로 식사를 한 그룹의 혈당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유는 사과의 섬유질이 빠른 소화를 방해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막았기 때문인데요. 별거 아닌 팁 같지만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면서 좀 전체적인 몸의 변화를 도모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죠. 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